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게끔 되면 가입 연령은 제일 첫 번째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원래는 그 농지법에는 영농 경력이 8년이 되게끔 되면은 그 농지를 농사를 안 줘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는 원래 농지를 소유하면서 8년을 지면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는 거고, 8년을 농사를 짓다가 매도를 하게끔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제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30km 이내에 거주했던 8년 동안 계속 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이 농지도 이렇게 8년 제촌, 이것도 제가 보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타고 한두 시간이면 웬만한 곳엔 다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촌이라는 30km 이내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걸 제촌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7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이거는 좀 제가 보면 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영농 경력이 얼마 이상? 5년 이상일 거. 이 정도라면 제가 보면 양도소득세 5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제촌 없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선으로 직접 농지연금 신청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에 두거나 주소지 담보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지하고 있는 농지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한 2020년 1월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동안에 그 내가 농지에 30km 이내에 있어야지만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 2020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30km 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담보농지의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농지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금액에 그걸 가지고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연금을 주택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주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의한 법률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에 의한 또는 90% 중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가로 할 것이냐 태기를 해서 신청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감정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11억으로 돼 있죠. 11억을 이걸 이대로 인정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 거기서 다시 공시지가로 할 거냐 감정평가로 할 거냐를 감정평가로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감정평가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감정평가인데 이 사람이 11억에 했는데 낙찰을 얼마에 받았다? 예를 들어 3억 7천까지인가 4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 이 감정을 5억에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을 때 감정이 12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는 있습니다. 10%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또는 시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낙찰 가격에 의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공시지가를 보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의 90%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최소 우리가 감정한 거에 80% 정도는 농지연금으로 신청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가 언제든지 내가 돈 받은 거를 갚으면 됩니다. 연 2%의 이자로 갚으면은 용지연금으로 묶어놨던 것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게끔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문구입니다. 의정부 사계 2024 7178-173에서 동두천시 상봉암동 82-6에 농지가 얼마냐면 704.52평입니다. 이것이 감정가 11억이 3억 7,800까지 떨어집니다. 34%까지 떨어진 거죠. 이건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해 주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 본인이
다른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농지증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보면 동서울농협에서 6억 5천 주고 설정을 해서 지금 5억 8천을 신청을 했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억 7,8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서울 농협에서도 농지의 감정가를 잘 하고도 충분히 자기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줬을 텐데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엄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데도 감정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4차선 대로변 옆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게 뭐죠? 농막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4차선 대로변 옆입니다. 여기 보면 4차선 대로변 옆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 위에 밑에는 전부 다 이런 똑같은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에 대로 3루입니다. 25m에 30m에 있는 이러한 곳에 어디 나면 여기가 보면 자 보십시오. 소요산역에서부터 145m 떨어진 거예요. 역에서도.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연금을 신청해도 될 만큼 가격이 하락했지만은 개발해서 건물을 지어도 됐을 만큼 역하고 가까운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풀이 나 있죠. 현재는 농사를 안 짓고 있죠. 이 농지법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을 때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 사는 사람은 엄격하게 제재를 해.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짓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것이 저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법에 의하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농지법에는 농사를 짓게 해야 되는데 당신 왜 농사를 안 짓느냐? 지어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언제는 안 할 수 있냐?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는. 대문 옆에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도 이런 4차선 도로변 옆에 역 앞에 있기 때문에 연금용으로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언제든지 역 앞에다 보면 개발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농지 연금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고 개발이 된다면 그때 개발을 해서 매도를 해도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격이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8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성 5개의 2024 19570 홍성군 홍보읍 중계리 133회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매각취해입니다. 이것이 보면 전입자가 한 명 있는데 이 현재 있는 전입자는 현재 토지를 중간에 어떤 사람이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기 전서부터 이 전입자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세입자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20여 년 전에 농지를 샀는데 그때 전서부터 이 무허가 건물에 전입자가 한 명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여기 산 사람이 여기 없는 경우인데 그 사람을 살고 있지 않은 걸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대항력에 있는 전입자는 무시했습니다. 자,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983평입니다. 여기는 현황 도로는 접해 있고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3억 6,300짜리가 8,7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폐문 부재로 소유자나 이해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데 최 누구가 있죠? 근데 언제 했죠? 1968년도에 전입했죠. 1968년도면 지금서도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전인가요? 그때 전입한 겁니다.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죠. 용도지역이 소유자가 홍성에서 1억 3천을 해서 지금 1억 2,300까지 신청을 했는데 얼마까지 하락했죠? 8,7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홍천에 회오리 있는 농지를 추천했는데 취하됐지 않습니까? 취하됐다고 취하는 게 취하됐다는 뜻은 자기네들이 대출해준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못 걷다 보니까 손해가 나니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얼른 연락을 해서 MPL로 얼마에 팔 수 있겠냐고 해보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취하됐다고 해서 그게 빚을 갚았기 때문에 해결된 걸로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돈을 빌려준 농협에서 너무 자기네들이 손해를 많이 지금 이게 농지증 발급받는 걸 너무 심사하고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데서 자기네들 돈을 못 걷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취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MPL로 얼마까지 될 수 있냐고 매입을 해서 MPL로 사서 소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3억 6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8,7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면 얼마를 청구했죠? 1억 2,300에 청구했죠. 그럼 1억 2,300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산다? 이거를 8,700을 먼저 예를 들어서 1억 2,400하고 중간 한 뭐 1억 5천 아니 1억 한 1,000 뭐 1억 500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여기 MPL로 이거를 나한테 매입하십시오 해갖고 1억 2,300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해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방법은 MPL로 살 수도 있고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PL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돈 빌려준 것보다 가격이 더 하락했을 때는 MPL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무허가 건물 있고 창고가 있는데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는 없죠. 지적도만 도로 없이 현황 도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 집이 지어진 것이 있죠. 이런 도로를 보고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마을 안길. 다시 말하면 이 도로로 해서 집이 지어져 있고 이렇게 자동차가 다닌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마을 안길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죠? 감정 가격이 지금 24%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는데 저는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농지가 983평을 홍성군에다가 8,700만 원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10만 원씩만 잡으면 9,800만 원이죠. 10만 원이 안 되게끔 우리가 농지를 도로에 붙어있는 농지를 살 수 있다. 해볼만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그래요. 이 농지에 관한 법률이 너무 엄해가지고 농지가 하락했다는 것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끔 되면 당연히 이 농지에 관한 거래를 풀 거라고 생각하면 다시 원래의 가격을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농지를 그대로 어렵게 느끼게끔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지고 농지를 담보로 빌려줬던 농협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서든지 풀어야지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은 윤 정부에서는 워낙에 시달리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보면 자기 앞길 막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다른 게 얼마나 지금 많이 됐습니까? 이게 버티다가 지금 이제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끔 됐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제는 이런 정책은 올바르게 할 거라고 믿어요. 한번 지르지 말고 투자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